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내 구역에선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방금 이 문장 다들 아시죠?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 그 진짜 의사, 김사부의 신념과도 같았던 문장입니다. 강원도 저 안쪽 돌담에는 오늘도 수많은 생명이 그의 손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살리고 있는 것은 단순 생명뿐만이 아닌데요. 네, 바로 여기 사람의 생명을 넘어 그들의 낭만과 인생을 구하는 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낭만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포유스 스크랩클럽 8번째 비밀 활동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동백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도 소개할게요. 자두님과 유영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 1부터 3까지 쭉 정주행을 한 자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빼면 시체, 김사부처럼 되고 싶은 유영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난달부터 낭만닥터 김사부 3가 방영을 시작했잖아요. 아, 그니까요. 제가 진짜 3년 동안이나 이걸 기다렸다고요. 아, 진짜 낭만닥터는 역대급 메디컬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메디컬물이 시리즈제로 나오는 게 사실 흔치 않잖아요. 맞죠. 시즌 1이 2016년이었던가요? 네, 맞아요. 2016년 말에 시즌 1이 나온 뒤로 2020년에 시즌 2, 그리고 올해 시즌 3까지 나왔는데요. 정말 유영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메디컬 시리즈물은 흔치 않은 만큼 이 김사부 시리즈는 시간이 갈수록 그 인기를 더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서사도 좀 깊어지고 시리즈의 이 거대 병원 그리고 돌담병원 이 세계관이 확장되는 게 어떻게 작가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또 인물들이 겹치는 게 굉장히 재밌죠. 맞아요. 네, 낭만닥터 김사부는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메디컬물인데요. 주인공 김사부는 실력이 뛰어났지만 어떤 누명으로 인해 돌담병원으로 좌천이 된 의사고요. 이제 김사부가 그 돌담에서 일하면서 젊은 의사들을 제자로 키우면서 그들에게 진짜 닥터의 마음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시즌 1에서는 유연석 배우가 연기했던 강동주 선생과 서현진 배우가 연기했던 윤서정 선생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왔고, 시즌 2에서는 안효섭 배우가 연기하는 서우진 선생과 이성경 배우가 연기하는 차은재 선생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었죠? 맞아요. 시즌 1, 2 다 너무 매력적인 선생님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좀 보는 맛이 있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또 특히 시즌 2에서 뛰어난 실력의 서우진은 병원 내 비리를 고발하면서 좀 좌천이 된 케이스였고, 차은재는 의사지만 수술실에만 들어가면 그 쓰러지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김사부와 함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사가 가져야 할 진짜 낭만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대 재단의 이사장 도윤환과의 끊임없는 대립 구조도 아주 지켜보는 맛이 있었죠. 아, 역시 김사부 시리즈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 탄탄해지는 전개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3에서는 서우진, 차은재 선생이 그대로 출연하잖아요. 맞아요. 기존 이야기랑 더불어서 또 새로운 금쪽이 의사들의 이야기까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는 중입니다. 네, 거의 2, 3년에 시즌이 하나씩 나오는데도 그 인기가 식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김사부 시리즈의 탄탄한 전개와 매력적인 스토리를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스크랩할 후보들을 먼저 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김사부 시리즈는 늘 한결같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그 깨달음이 느껴질 때 감동이 좀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명장면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시즌 1에서 돌담 식구들과 거산대 병원장 도윤환이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VIP 중에 한 환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재단 이사장인 신 회장이었어요. 이 신 회장이 심장 이식 수술을 두고 아주 극심한 견제를 하게 되는데요.
김사부에 대한 신 회장의 신의가 정말 커서 갖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의 수술은 돌담 사람들이 맡게 됩니다. 대신에 신 회장의 딸인 신현정이 거산대 편에 서게 됩니다. 이제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도윤환이 김사부에게 시비를 걸러 가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도윤환의 편인 줄 알았던 신현정이 그 수술실에 정막을 깨고 아빠 너무 어떡해 너무 다행이에요 하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거든요. 그러면서 신 회장한테 가서 안기는데 그 장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세력 싸움이 있고 이제 딸도 막 거기서 보면 막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아빠를 배신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녀는 이제 아빠가 오래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했던 그런 아픈 손가락 딸이었다는 것이 너무 정말 저도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이상했는데요. 그 전까지 신현정이 도윤환의 그 이사장 제안을 받아들이고 합세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그때 막 윤서정이 실수하고 그러면서 수술 긴장감이 진짜 대박이었는데 수술 끝내고 신현정이 정말 애처럼 우니까 역시 진심은 여기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저는 시즌2에서 은재가 수술 울렁증을 극복하고 본원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을 때를 꼽고 싶은데요. 돌담에 남을지 떠날지 고민하는 은재한테 김사부가 분명한 건 너 어디서든 잘 해낼 거라는 거야.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네 자신을 의심하지 마 차은재. 이렇게 말해줬던 그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성대모사 해주시지. 여기 김사부가 2명이나 있네요. 저는 했잖아요.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사실은 김사부도 분명히 차은재가 떠나는 게 아쉬울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얼마나 같이 동고동락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기보다 진심으로 은재의 행복을 우선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은재였으면 진짜 감동받아서 오열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김사부는 그 의사로서의 존경심도 당연하거니와 가끔씩 그 보이는 사람으로서 어른스러움이 보일 때가 진짜 맞아.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시즌2 이야기인데요. 그 박민국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자꾸 그 버스 사고신 그걸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전에 버스 전복 사고에서는 도망쳤던 그 박민국이 다시 한번 김사부가 있는 버스에서 전복 사고가 났을 때 그 지난 선택을 계속 후회하고 있다가 그 긴 고민 끝에 결국 김사부를 도우러 가는 그 장면이 저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어서 본인의 선택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사람도 김사부의 영향력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더 감동인 거는 김사부가 거기서 박민국 교수한테 이제 그만 그 버스에서 나와라고 하거든요. 맞아. 그 말이 정말 내가 박민국이었어도 그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뭔가 동아줄 잡듯이 그냥 그런 미운 마음들을 포기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그 뒤에 고백까지 정점이거든요. 네. 사실은 자기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11년 전 그날 이후로 계속 자기는 김사부에게서 도망쳤으니 막 자기 조롱하지 마. 조롱하지 마. 그래도 사는 사람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때 또 김사부가 당신 잘못 아니고 비난할 일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두 사람 다 어른 같았어요. 저는. 네, 진짜 어른의 모습. 사실 그게 정말 김사부가 왜 김사부인지를 사부잖아요? 알려주는 순간들인 것 같은데요. 이참에 우리 본격적으로 김사부의 멋짐이 폭발하는 장면도 하나씩 뽑아볼까요? 어때요? 굿. 좋아요. 네, 여러분이 고민하실 동안 저 먼저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시즌2에서 김사부가 은재한테 그 소화제를 주는 장면이 가장 멋지더라고요. 굉장히 막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너 병원 그럴 거면 그만둬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도 맞아. 은근히 팀원들을 챙기고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 장면이랄까요?
만약에 제 사수가 그런 식으로 저를 챙겨주면 저는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갈길 것 같아요. 어떻게 20살은 차이 날 텐데. 나이는 국경과 나이는 관계가 없죠. 근데 저도 김사부 사실 대놓고 다정하진 않지만 사실 누구보다 팀원들을 아끼고 있는 게 바로 김사부식의 다정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김사부는 언제나 멋있지만 전 좀 전에 자두님이 언급해 주셨던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신 회장님 인공심장수술 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거 라이브로 진행해서 결국 멋있게 성공해낸 우리의 김사부. 애초에 병원장이 이 수술은 너무 위험한 수술이어서 결국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김사부한테 일부러 망신을 주고 싶어서 계획한 일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패는커녕 너무 멋있게 끝내버려서 오히려 적들까지 다 존경하게 만든 그 탁월한 실력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니까요. 김사부는 뭔가 날카롭지만 다정하고 또 천재 같지만 야매 같고 천재 같고 야매 같고 천재 야매. 그런 본업 실력까지 진짜 최고인 의사가 아닌가. 저도 시즌 1에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 어느 날 돌담병원 수술실에 침입자가 등장하게 된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흉기를 든 사람이 수술실에 난입을 해서 당장 수술을 멈추라고 소리치는데요. 수술대에 누운 사람이 나의 어린 딸과 아내를 성폭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장 그 수술 멈춰라라고 김사부한테 말을 해요. 심지어 그때 서정 선생님이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김사부는 수술을 강행하죠. 이미 배를 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밖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든 그건 수술실 밖에서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대신 아이의 아버지를 위해 이제 헤이주드라는 비틀즈의 노래로 수술실 노래를 변경해 주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시퀀스 자체도 되게 아예 확 그 헤이주드라는 가사가 잘 들리게 음악이 완전 페이드인이 돼요. 그래서 헤이주드 하면서 막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아버지가 또 엉엉 울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서정쌤을 풀어줘요. 그래서 참 아버지라는 사람이 분노에 차서 수술실을 난입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의사로서의 의무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 김사부의 모습도 정말 멋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김사부의 멋짐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너무 멋있어. 네. 최고야.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낭만 닥터 김사부가 좀 함께하는 성장 스토리가 메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 러브라인이 빠지면 낭만 닥터가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제 나오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낭만 닥터 시리즈에서 최애 커플을 하나씩 뽑아봅시다. 또 시즌별로 러브라인 느낌이 조금씩 다른 설렘들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죠? 저는 뭐니 해도 낭만 닥터의 근본 커플이 있죠. 그리고 바로 윤서정, 강동주. 이 서정 동주는 현관 비스무리하게 시작한 커플링이잖아요. 네, 맞아요. 윤서정이 강동주를 처음 봤을 때 사실 서정쌤은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치만 연하의 마티비, 연하의 습격 최고다. 사실 서정쌤 남친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었고 나쁜 놈인 주제에 서정쌤과 싫단 척 드라이브를 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데 그때 남자친구분이 서정의 눈앞에서 죽게 됩니다. 서정이한테 나쁜 일만 계속. 그렇죠. 나쁜 기억만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서정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런 선배를 두고 동주한테 흔들렸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나만 또 살아남았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죄책감을 갖고 이게 또 트라우마가 돼요. 그럴 수밖에. 그렇죠. 또 그게 돌담병원에 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렇죠. 또 하필이면 서정이 간 곳에 성공에 눈 멀었던 강동주가 좌천돼서 내려오게 돼요. 당신들 다 꼰대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곳에서 이제 서정도 의사로서 성장해 나가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동주쌤도 집 나갔던 인성을 주워오고 주섬주섬. 그런 김사부의 가르침 덕분에 두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면서도 로맨스를 이어갈 수 있어서 더 애틋하고 근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동주가 처음에 다시 만났을 때부터 끝장나는 플러팅으로 막 키가를 날렸던 그 씬,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는 진짜 유연석 얼굴이라 가능했던 씬이긴 하지만 이건 진짜 연하의 습격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최애 커플은 닭 우진 은재인데요. 저는 요새 그 짤로 돌아다니는 둘이 그 뽀뽀하는 인생 네컷 혹시 아시나요? 당연하죠. 그거를 봐버린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아팠어.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같아. 진짜 관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누가 캐스팅한 건지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둘 다 그냥 생긴 게 되게 착하게 선하게 생긴 멍멍이 상이잖아요. 그 두 사람 얼굴 합, 그림체 조화가 그냥 미쳤습니다. 편한 그 자체입니다. 제가 또 녹음 들어오기 전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왔는데요. 인생 네컷 그 영상 있잖아요. 대박이야. 진짜 그게 연기면은 둘이 당장 시상식 가야 된다. 그냥 사귀는 걸로 해주라. 해줘잉 하게 되네요. 저도 역시 지금은 우진 은재 커플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이성경 배우님 얼굴이 그 자체가 개연성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네, 저도 이성경 배우님이랑 사귀고 싶거든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키스 갈기려고 하는 동기가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 방금 상상했는데 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 현실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경찰서 가야 돼요. 잡혀가거든요. 네. 여러분 근데 저 한 커플만 더 말해도 되나요? 진짜 꼭 말해야 되는 커플이 있어서 그래요. 어서 말해보세요. 뭔데요? 사실 낭만 닥터 러브라인에 은탁 아름이 빠지면 섭섭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했잖아요. 그쵸? 맞죠. 일단 이 둘도 비주얼 합이 완전 강아지 혹은 다람쥐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은탁쌤이 사실은 시즌 1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우연화쌤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우연화는 강동주쌤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근데 아시다시피 강동주쌤은 윤수정쌤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은탁쌤의 짝사랑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끝나요. 네. 그런 은탁쌤에게 천진난만 귀염둥이 다람쥐 여자친구 아름쌤이 생겨서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름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소주연 배우님이랑 진짜 찰떡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대 마요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참치 마요, 스팸 마요, 다른 사람이랑 치킨 먹지 마요. 이렇게. 저 치킨 평생 안 먹을래요. 진짜. 은탁쌤의 이 귀여운 질투가 저를 힘들게 했다고요. 은탁 아름도 진짜 인기 많은 커플이었죠. 네. 러브라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제일 설렜던 장면도 좀 스크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설렜던 장면이 아무래도 그 은재랑 우진의 본격 리얼 러브가 시작된 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둘 사이가 되게 은근했었는데 은재가 본원 복귀 명령을 받고 그게 계기가 돼서 불이 확 붙어버렸죠. 네. 은재가 우진한테 가서 실은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나 왜 안 붙잡아? 하고 바로 그냥 뽀가를 날려버린 그 장면. 마침내 둘을 마음을 확실히 확인한 이 장면에서 설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니까요. 사실 저도 은재 우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어른들이 막 키스하는 장면에서 저는 쉽게 설레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왜요? 그럼 무슨 씬이 가장 설렜습니까? 저는 뭔가 두 사람의 티키타카 로맨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피를 무서워하는 은재가 첫 실습에서 이제 쓰러졌을 때 우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휙 등장해서 들쳐업고 가잖아요. 어디서 온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훅 나타난다고 막.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설렜어요. 사실 시즌 3에서도 은탁 아름쌤도 그렇고 은재 우진쌤도 그렇고 둘이 외상센터에서 어디 계단이 있나? 자꾸 자동문 앞에서 뭘 하다가 입술 닦으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키스신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따라와 해서 들어가서
서로 따로 입술을 닦으면서 나오는 그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뭐야. 저희 아버지랑 저랑 이걸 맨날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그 씬이 나올 때마다 저기에 계단이 있구나. 거기서 키스하고 오는 거구나. 그런 것조차도 저는 설레더라고요. 뭔가 동감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왜 이런 거에 설레지? 약간 동기가 안효섭이라서 설레는 걸까요? 사실 그게 큰 부분일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쵸. 둘이 안에서 뭐 했는데 말 좀 해봐. 뭐하고 카메라 왜 안 찍어줘? 왜 카메라 따돌리는데. 맞아요. 두 사람이 시즌 1에 서정동주 커플 제가 최애로 뽑았는데 이거는 약간 간질간질 연하의 맛, 선후배 케미 이런 거였는데 그거랑 또 다르게 티키타카하는 그 전형적인 동갑내기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또 시즌 3에서는 또 동거를 잠깐 하는 걸 보여주는데 지지고 볶고 티키타카 막 손은 언제 접어? 뽀뽀는? 점은? 이러는데 저 보다가 옆에 있던 아버지를 이렇게 퍽퍽퍽퍽 때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 뒤에 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부끄러운데요. 이래도 되나 싶지만 뭔데요? 제가 설렜던 장면은 좀 따로 있어요. 네, 뭐죠? 아까 잠깐 언급됐던 장면인데요. 저를 이상 취향자라고 몰진 말고 잠시 침착하고 들어주실래요? 말해보세요. 그 시즌 2 버스 사고 이후에 김사부에게 박민국이 날 조롱했잖아 하고 소리치는 부분이 네? 저는 제일 설렜는데요? 오이? 그게요? 아니 이게 뭐 굳이 남녀간에 설레는 일 말고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뭔지 알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 설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마음이 설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새롭게 김사부랑 관계를 고칠 때 들어보세요. 자, 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말하세요. 몇 년간 둘이 엄청나게 오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둘이 오해라기보단 민국 씨 혼자 오해를 한 건데 아무래도 네, 그거를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 밑바닥에 있는 속마음을 좀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민국 씨가 김사부를 생각하는 거에 새로운 관계가 생기겠구나, 뭐 새로운 일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설렜던 거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넘어가요. 진짜. 근데 박민국 제가 시즌3를 아직 못 봤거든요. 박민국 씨도 그 모난돌에 합류한 게 맞죠? 그쵸. 모난돌 프로젝트가 실현이 돼요. 실현이 돼요? 외상 센터가 생기고, 박민국 아저씨 선생 교수님 누구지? 아무튼 그 사람이 완전 김사부의 오른팔이 돼요. 뭔가 든든한 아군이 되죠. 저는 시즌3 다 끝나고 볼 거라서 참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또 다른 빌런이 나와야 되잖아요. 박민국 씨가 이제 같은 편이 됐으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싫으면 당신이 떠나. 여긴 김사부와 박민국의 나라야. 이러면서 싫은 사람이 떠나.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 두 사람의 그 아슬아슬하지만 실은 속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케미. 그게 진짜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현관 맛있다, 그쵸? 예.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면들을 스크랩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아직 안 채운 부록들이 있잖아요. 이제 얼른 부록도 채워야 할 것 같아요. 서사의 감동까지 꽉꽉 채운 김사부 시리즈만큼 그런 탄탄한 다른 콘텐츠들을 하나씩 추천해봅시다. 김사부를 좋아한 당신, 이것도 좋아할 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자두 저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은탁쌤이 이번엔 의사로 나오는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맞다. 무려 김향기 공주, 냄새 공주와 함께 합을 맞춘 작품이거든요. 조선에서 처음 등장한 정신과 의사를 소재로 어이가 되기 직전에 반역하려는 사람들의 함정에 걸린 우리 은탁쌤이 아닌 유세풍. 헷갈려. 또 자천되거든요. 또 자천이야? 자천이야. 그래서 이 유세풍이 과부인 서은우, 향기 공주를 만나 진짜 공주 아닙니다. 배우 김향기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서로를 구원하는 레전드 띵작
드라마입니다. 이것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시즌2까지 나왔거든요. 은우를 열렬히 사모하는 세풍 씨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은타가름 눈감아. 지금은 세풍이야. 세풍 은우야. 은탁쌤도 또 다른 메디컬물을 찍으셨었군요. 저도 이성경 배우가 은재쌤이기 전에 서우쌤이었던 드라마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바로 닥터스. 아시죠? 당연하죠. 이때가 이성경 배우가 모델에서 배우 일을 시작한 지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구나. 이때 닥터스에서 배우로서의 이성경의 새로운 면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진짜 좋았던 게 윤균상 배우, 이성경 배우, 박신혜 배우 이 배우분들이 너무 친한 게 잘 보이는 거예요.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밖에서도 다들 케미가 너무 좋아서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훈훈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메디컬물을 가져오셨네요. 사실 또 저만 딴소리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의학 드라마는 스리생 뿐이거든요. 스리생도 네. 재밌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유연석 배우가 나오잖아요. 맞네요. 맞죠. 우리 한 사람씩 빼왔네요. 그렇죠. 정원쌤으로 나오죠. 네. 근데 이건 좀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추천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저는 장르가 아예 다른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를 추천을 하려 합니다. 왜요? 이게 좀 약간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약간 엄청난 스펙과 남다른 시선 그리고 감을 가졌지만 왠지 모르게 살짝 구석에 있고 좌천당한 느낌의 모두가 싫어해. 그런 느낌의 스승님. 그리고 그 약간 괴팍한 모습에 뭐야 하다가도 은근슬쩍 매료되는 로스쿨 학생들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로스쿨 맞아. 진짜 명작이죠. 전개가 진짜 탄탄하고. 그렇다니까요. 역시 동백님 뭘 좀 아시네요. 드자랄 동백. 괜찮았나요? 네. 다 정말 재밌는 작품들이니까 낭만닥터 김사보 시리즈를 좋아하셨다면 이런 작품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이렇게 낭만닥터 김사보 시리즈를 톱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포스크랩 책장에 드디어 8번째 스크랩북이 꽂혔네요. 모두 즐거우셨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죠. 바로 김사부가 말하는 낭만 보존의 법칙인데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 잃어버린 듯한 현대의 우리에게 김사부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민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결국 가장 사람다운 가치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삶의 예의를 갖추는 태도는 아주 의미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김사부가 외치는 낭만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 꼭 지켜줬으면 하게 되는 그 낭만들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하는 그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가 먼저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부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낭만닥터 김사부의 OST죠. 백현의 너를 사랑하고 있어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청춘들의 비밀 동아리 포유스 스크랩클럽에 입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비밀 쪽지를 붙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MC 동백, 자두, 유영이었습니다. 안녕.